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장이 스트레스입니다. 성장, 네, 당연히 경제 성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귀가 따갑게 듣는 얘기죠. 이제 경기 침체다, 디프레션이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겠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매일 듣는 얘기입니다. 제 주위에는요, 이 사업가가 그래도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가들이요, 정말 이 사업, 저 사업, 원래 그 사업이 아니었는데 본 사업이 있어요. 본 사업이 있는데 자꾸 다른 사업에 이렇게 손을 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야, 왜 이렇게 너 본업이 아니고 자꾸 딴 데다가 이렇게 손을 벌리냐 그랬더니, 직원들이 와서요, 자꾸 요구를 한대요. 그래서 무슨 요구? 그랬더니 첫째, 승진시켜달라. 둘째, 월급 더 달라. 그러니까 승진시키고 월급을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자꾸 새로운 걸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승진을 시키고 그걸 통해서 월급을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꾸 확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제 주위에는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승진을 해야 돼. 말로는 안 하더라도 그냥 과제가 그거더라고. 난 승진을 해야 돼. 그리고 나는 월급을 더 받아야 돼. 이런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사업가가 듣는 얘기랑 똑같죠. 네, 그러니까 사업가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든 전부 다 성장이 지상 과제가 되는 거죠. 사업을 하는 사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정부가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정부, 또 지방자치단체, 네, 다 똑같죠. 언론은요, 어떨까요? 언론에서도 또 같은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요, 종교도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네, 자꾸 이렇게 그 신자 수를 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목표가 되는 거죠. 이 성장이라는 것, 이게 인류 역사에서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걸까요? 이런 경제 성장이라는 이 의미 자체가. 현생 인류가 20만 년 전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아마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20만 년에서도 이제 역사가 시작된 것은 한 10,000년? 네, 문명이 시작된 게 한 10,000년. 네. 그런데요, 이 성장이라는 것에 우리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불과요, 150년밖에 안 됐습니다. 네, 150년 전. 그러니까 19세기에 이제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시작이 된 거죠. 그 150년 동안에 뭐가 달라졌느냐? 그 전까지는 농업이 주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식량 생산하고 이런 게 주된 거였죠. 네, 그것을 사고 파는 이렇게 매매 이것도 있었지만은, 네, 그 농산물의 생산, 이게 이제 주된 거였죠. 그러다가 19세기 중반부터 대규모 산업화에 의해서 대규모 생산이 가능해지고요. 농업에서 광공업, 그러니까 광업과 공업, 그리고 서비스업, 제조업 이렇게 전환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전까지는 생산이 소비를 못 따라갔죠. 근데 19세기 이후부터는, 이 산업화가 이루어짐부터는 생산이 오히려 소비를 추월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성장이라는 것이 시작한 역사가 되는 거죠. 저 닥터유한테도요, 이 성장을, 왜 성장을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대학에 있다가, 조직사회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조그만 병원 하나 차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저 혼자밖에 없거든요. 네, 직원도 한 6명 정도 있고요. 네, 그랬더니 왜 그 정도로 하느냐, 의사도 더 많이 두고 직원도 더 많이 두고 크게 병원을 키우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게 똑같이 성장이죠. 네, 그러면 저는 그냥 웃습니다. 저는 꼭 성장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누구나 다 추구하는 성장. 네, 근데 이 성장이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들도 금방 짐작을 하시겠죠. 이 성장을 하려면요, 지금보다 더 많이 일해야 됩니다. 제 친구가 있어요. 저하고는 이제 다른 과를 이제 개업을 하는 친구인데 굉장히 잘합니다. 네, 굉장히 유명해졌고, 또 환자 수도 많고. 그런데 이제 증축을 했어요. 네, 증축을 하고 또 의사를 한 명을 더 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좀 편해질 걸로 돈도 더 벌고 환자도 더 보고 편해질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몇 달 있다 다시 그 친구를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좀 형편이 좋아졌냐 그랬더니 아니래, 그 반대래요. 일도 더 하고 수입도 줄었다는 거예요. 네, 어찌됐든 더 일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성장의 확실한 결과가 뭐냐면은 빚입니다. 빚. 요새는요, 빚을 안 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전에 아마 돈 문제 없이 살기라는 주제에서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장이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였을 때는 오히려 빚이 없었어요. 그때는 못 먹고 못 살았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저축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가 굉장한 경제 성장을 일으켰죠. 네. 그런데 빚이 또 그렇게 엄청 많은 거예요. 개인은 개인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우리가 벌어들이는 것보다는 또는 생산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빚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네. 이것뿐입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네, 그거를 저는 이제 다수의 비애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라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사업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만 봅니다. 또 이렇게 모임만 가면은요, 누가 뭐를 했다, 얼마를 벌었다, 수백억을 벌었다, 이런 얘기만 이제 들리죠. 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네, 잘 나가고 성공하고 이런 사람 또는 이런 기업들이 있기는 있죠. 근데 정말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닙니다. 다 누구나 노력을 하죠. 네, 노력을 하는데 대부분은 제자리입니다. 잘 나가고 성공하고 이거는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라는 거죠. 피라미드의 제일 꼭대기에 있죠.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잘 나가고 성공하고 이걸 추구하다가 그냥 죽도록 추구하다가 오히려 자신이 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남한테도 이 사회에도 패기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이 어디 오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성장하려다가 거꾸로 돼가지고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이것도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잘 나가고 성공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요. 그렇게 못한 사람하고의 격차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 거꾸로 정말 못 버는 사람의 격차가 커진 겁니다. 다 못 벌었을 때는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요. 성장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못 버는 사람들 사이에 격차가 켜지는 거죠. 이게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느꼈지만 항상 이게 갈등 아니겠어요? 네. 이게 성장이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이 지상과제가 되고 삶의 목표가 되는, 목적이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 자체를 성장이 그냥 삶의 목적이다. 네, 지상과제다. 이렇게 정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자라잖아요. 누구나 그 얘기를 해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러면 모든 사람의 목표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장이 삶의 기준이다라고 우리가 정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채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힘들면서도 네, 계속 성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두 번째, 그런 기준을 정하는 사실은 더 근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남과의 비교입니다. 우리가 성장을 하더라도 또 남을 쳐다봐요. 이렇게 주위를 쳐다봐서 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네. 그러면 또 더 성장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국가로 봐도 마찬가지고요. 옆에 국가를 봐서 우리가 저 국가보다는 더 잘해야 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비교가요, 해보세요. 이게 끝이 있나? 네? 끝이 없어요. 항상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는 잘하는 국가가 있든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장의 기준을 정하는 게요, 비교에 의한다면 이게 끝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성장이 스트레스입니다. 자, 그래서 닥터는 경제 전문가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제 성장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갖다가 고통 안 받고도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이런 이제 고민을 해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비교에 의한 성장은 하지 말자입니다.
꼭 남하고 비교해서 성장을 안 하자는 건 아니고요. 꼭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또는 저 나라보다는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 이런 건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비슷한 말이더라고요. 세계 최고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럼 이제 다른 나라를 밑으로 깔아야 되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글쎄 이런 구호를 외치는 뭐 기업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얼마나 제가 그 기업의 그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사실은 제 아들도 거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일 12시에 들어와요. 이러니 이게 스트레스가 아니겠어요? 네. 이게 절대 잘하는 게 아닌데 그냥 당연시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비교에 의한 성장은 하지 말자. 두 번째가요. 비교의 균형 맞추기입니다. 비교의 균형 맞추기라는 것은 우리가 비교를 할 때 내가 안 가진 것과 남이 가진 것을 꼭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를 비교할 때는 저 나라가 나보다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아. 또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걸 가졌어.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 나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딴 걸 보고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그 사람은 안 갖고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경제가 모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딴 게 안 보이죠. 뭐 이런 게 있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그 사람보다 더 뭐 예를 들면은 뭐 국가로 본다면은 사회 갈등이 없다. 네. 이런 것들이죠. 스트레스가 없다. 이걸 가진 자들은 이걸 또 부러워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안 가진 것과 상대방이 가진 것만 비교하지 말고 이렇게 비교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이 안 가진 것도 함께 보라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그걸 내가 가지고 있어요. 네, 이것을 비교의 균형 맞추기라고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현재의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에 만족을 하라는 거거든요. 비교를 하면 늘 만족을 못 하겠죠. 네. 그런데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불만이에요. 네, 불만이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스트레스입니다. 그 자체가 스트레스고 힘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과거 뭐 불과 10년 전, 20년만 해도 정말 우리가 더 훨씬 가진 게 많습니다. 물론 더 가져도 돼요 앞으로요. 그런데 그 출발은 현재 내가 가진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드리기를 하면서 시작하시자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성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성장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성장하는 방법을 스트레스 없이 성장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성장하기의 첫 번째가 원하는 것 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남보다 안 가진 것만 가지고 그게 재산이라고 한다면 돈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전부 다 돈 벌기가 내가 원하는 게 되겠죠. 근데 사람마다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라는 거거든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더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더 만족이 되겠죠. 우리가 안 가졌으니까 불만해서 내가 만족한 상태로 갈 거야.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내가 현재 나는 만족해.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더 할 거야. 즉 더 만족할 거야. 그러면 이게 전혀 스트레스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성장이 됩니다. 근데 내가 성장을 하겠다 그러면은 정말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즐겁게 해보세요. 더 만족하겠다고 해보세요. 그럼 성장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요, 성장은 목표가 아닙니다. 성장은 목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드릴게요. 이게 빚 문제입니다. 빚 문제. 네, 지금 뭐 잘 보세요. 뭐 개인들이 이 빚 때문에 고생하는 것, 또 회사가 빚 때문에 파산하는 것, 또는 국가가 빚 때문에 재정위기 받는 것 너무나 흔해지지 않았어요? 네, 이게 과거에 정말 없었던 이 19세기 우리가 산업화 이전에는 절대 없었던 얘기입니다. 그때는 빚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이 성장의 그 결과물이 빚이거든요. 이 빚이 이제 크게 우리들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빚을 줄이는 노력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빚을 줄이는 거는요,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빚을 안 갖고 있자는 얘기는 아닌데, 이제 빚을 이제 갖고 있으면은 이자하고 원금을 이제 갚아가야 되잖아요. 그 이자하고 원금을 갚는 게 이제 고정적으로 나갑니다. 그것이 내가 벌어들이는 것. 그러니까 이제 개인으로 보면은 소득이 되겠고요. 국가로 보면은 재정이 되겠죠. 그 재정의 그 10%를 넘기지 말라는 거죠. 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갚아 나가는 거 말고 빚 전체, 내가 빚 전체를 얼마나 갖고 있냐, 이거를 내 전 재산하고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내가 총 자산과 내 총 빚이 비교를 해봐서 총 빚이 내 총 자산의 10%를 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지금의 현실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100%가 넘습니다. 회사 보세요. 200%, 300% 넘는 회사 많고요. 국가도요. 이 갖고 있는 국가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국가가 총 생산하는 게 이제 GDP 아니겠어요? 그것의 서너 배를 갖다가 빚으로 갖고 있는 나라도 많습니다. 네, 이걸 줄이자는 거죠. 이걸 줄여야 좀 더 편안해지죠. 네, 세 번째가 그 경제 성장의 이 결과물인 빈부격차 줄이기. 네. 그러니까 이제 하긴 해요. 우리가 안 하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성장에다 쏟는 노력을 조금만 돌려서 빈부격차 줄이기에 한다면은요, 그게 다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이제 손해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동시에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은 경제 성장과 동시에 빈부격차 줄이기도 함께 가자는 거죠.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네 번째는요. 경제 성장의 대안이 정말 아까 제가 비교의 균형 맞추기 위해서 그 다른 거 가진 게 뭐냐, 그 다른 거 가진 것은 이거 같아요. 개인적으로 행복하고 아니면 국가 전체가 행복하고, 두 번째 스트레스 없고 고통 없고, 세 번째 갈등 없고, 이게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이게 경제 성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가면 이게 하세월이고요. 점점 더 이게 더 불행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은 굉장히 빨리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받고 자살률 높고 행복지수 낮고, 이게 대표적인 나라가 아닐까요? 개인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동시에 경제 성장도 추구하지만은 또 행복도 추구하고, 스트레스 없는 삶도 추구하고, 갈등도 없는 나라로, 또 화해를 더 잘하는 그런 국민으로 추구하는 것은 어떨까요? 저 닥터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가진 것, 누구나 개인이 됐든 국가가 됐든 회사가 됐든 내가 가진 것만 해도 누구나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